왜 나는 잘해줄수록 무시당할까요? 분명히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와달라면 도와줬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도 존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몰아붙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점점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권야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선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정약용은 이 인간의 심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은혜는 도리어 가벼움을 부른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기준을 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양보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지 못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무턱대고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준을 지킵니다. 권야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분별이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처음부터 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리를 둡니다. 상대를 먼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좋게 대해주면 좋게 돌아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한 친절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대가 되고, 의존이 되고, 당연함이 되고, 결국 무시가 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반복됩니다. 권야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에 따라 변한다. 처음에는 고마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 그리고 결국 가벼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처음부터 선을 긋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당신의 기준이 정해지면 사람은 그 기준 안에서만 당신을 대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지킵니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사람은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부탁부터 쉽게 들어주지 마십시오. 처음이 당신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편해지는 대신 상대가 불편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확실하게 선을 지키면 그 이후 당신은 달라집니다. 권야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결국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결국 상처만 남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선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 맞춰왔던 관계,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습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절했다가도 다음 순간 다시 받아주고, 다시 맞춰주고,
다시 내어줍니다. 그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또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권야경은 말합니다. 한번 무너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 한 번의 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만 해주자. 하지만 그 2번이 관계를 망칩니다. 사람은 예외를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의 예외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방식입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싫어요가 아니라 그건 제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선을 지키되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거칠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이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 이 두 가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곁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정리입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순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 그래서 인생 후반은 사람을 늘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은 더 안정되고 시간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만 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 몇 개가 인생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적은 사람과 편안하게 사는 삶.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맞는 사람과 깊어지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말고 가치 있는 요청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지켜야 할 관계만 남기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유로운 삶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을 것을 줄이고 지킬 것을 늘려야 합니다. 이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의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칫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소모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권야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면 먼저 스스로를 세워라. 자신이 서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남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십시오. 나는 나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받아주고 맞춰주고 참아주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진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익숙한 고통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것이 익숙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행동은 옳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깨야 하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 하나가 아니라 당신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습관입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습관, 늘 먼저 사과하던 습관, 늘 내가 더 참으면 된다고 믿던 습관. 그 습관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귀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기대고 귀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이 차이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체력도, 자존심도, 기회도 그렇게 하나씩 내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정작 내 삶에는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기대, 불필요한 미련, 불필요한 책임감, 이것들을 조금씩 덜어낼수록 삶은 이상할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들어옵니다. 정약용은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위로가 아니라 더 분명한 결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나 내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제부터는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 이제부터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는 결심. 이 결심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도 존중받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존중은 바라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기준을 흐리지 않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분명한 질서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집안도 나라의 일도 결국은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까운 관계도 망가지고 작은 틈이 생기면 사람은 그 틈으로 쉽게 들어와 당신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삶에도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워질 것인지,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어떤 말은 웃고 넘기지 않을 것인지, 어떤 부탁은 단호히 거절할 것인지,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남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찮게 쓰면 남도 함부로 씁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세워야 할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기준, 단 하나면 됩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부탁을 받는 순간, 이 문장을 떠올리고 관계에 흔들리는 순간, 이 문장을 떠올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선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쉬운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게 이용하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기준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 선을 그었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잇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보는 눈이 삶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까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늘 요구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고단해지고 늘 무례한 사람을 참아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이 조용한 사람 기준이 분명한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삶은 훨씬 맑아지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건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에게 편해졌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의를 갖춥니다. 문제는 익숙해진 뒤입니다. 그때도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마자 말이 함부로 바뀌고 부탁이 당연해지고 존중이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 삶의 중심에 둘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겉모습보다 지속되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친절보다 지속되는 예의, 한 번의 감동보다 지속되는 성실함, 한 번의 좋은 말보다 지속되는 품격. 이것을 보는 눈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태도를 먼저 자신에게 세우는 것. 이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 허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쉽게 바뀌지만 내 삶의 무게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만큼은 억지로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적게 만나더라도, 더 깊게 만나고, 더 적게 말하더라도, 더 진심으로 말하고, 더 적게 베풀더라도 더 가치 있게 베푸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귀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오래된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좋은 사람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롭고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평온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품격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깊이 존중받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철하며 가장 따뜻한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참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바로 말하고 불편하면 바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한 번 참은 것이 두 번이 되고 두 번 참은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침묵은 결국 당신의 자리를 점점 더 좁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다스리는 일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밖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안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내 기준을 어떻게 지키며 내 삶을 어디까지 허락하느냐입니다. 이것이 후반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마음이 닳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기준을 세우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삶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이제 두 번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에게 소비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기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품격을 지키는 삶. 정약용은 배움의 끝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보다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당신의 거절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은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함부로 휘둘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삶 전체에서 단단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위에 마침내 세워진 조용한 기준. 정약용이 말한 어른의 무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이 참아본 사람만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아픔도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주었고 관계를 가려내는 지혜를 주었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심입니다. 다시는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존중 없는 관계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 이 결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맑고 훨씬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